예,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단대부고 맡고 있는 국어 강사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대치다원에서 단대부고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맡고 있고요. 팀 수업으로 3학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대부고 2학년 내신 특징과 수업 시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치다원 자사관이랑 그다음에 고등관 또 대치 세움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지금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서는 2학년 지금 수요일 날 이제 개강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업 뒤에 클리닉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녁 수업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수업 후에도 클리닉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방과 후에 단대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수업 가기 전에 잠깐 저한테 들려서 클리닉 받고 갈 수 있는 구조로 세팅해 놓을 거니까요. 아이들 클리닉 두루두루 이렇게 조금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부터 저한테 이제 중간고사 때부터 배웠던 친구가 고3 이제 1학기 중간고사까지 1학기 기말고사까지 저한테 내신하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수시 1반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요. 매 학기 국어 전교 석차 1등 매번 달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에서 전교 석차 더블로 달성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설명회가 오랫동안 진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특징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학 범위가 아무래도 많아집니다. 어머님들 2학년 1학기 문학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시험이죠. 1학년 때는 외부 작품이 나오지 않죠.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1학년과는 다르게 2학년 때는 외부 작품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품 수 15개 이상이에요. 18개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외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기형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요. 어머님들 보통 본인이 원래 배웠던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어떤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외부 작품이 오지선다형으로 5개가 이렇게 쭉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고전부터 현대 문학까지 되게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배웠던 작품과 지금 새로운 외부 작품에 화자와의 태도 혹은 정서의 유사점을 찾는 어떤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공통된 수사법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 어떤 그런 유형성을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부교재를 항상 채택하는 학교죠. 이번 같은 경우에 기출의 바이블을 이제 가지고 했던 학교였는데 기본적으로 부교재이다 보니까 상세한 주석이 되게 필요해요. 아무래도 교과서 를 보통 바탕으로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주석 자료가 되게 풍부하거든요. 이제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근데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주석 자체가 조금 없어요. 시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강사 역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상세한 주석풀이 그다음에 여기에 딱 선별될 수 있는 외부 작품을 잘 선별해서 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특히 단대부고가 남학생들이 많이 덜렁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문제를 본인들은 많이 푼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굉장히 얼렁뚱땅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품의 감상과 선지의 타겟팅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바로 타겟팅 훈련이자 DB를 구축하는 GPGK 오답 노트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머님들 아이들 문제집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이렇게 있으면은요. 보통 국어는요, 어머니 하나의 선지에 2개에서 3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 이제 특히 남학생들은 더 심하죠? 그나마 꼼꼼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해요, 어머님들. 이렇게 뒤에다가 동그라미 X까지는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까지. 이건 진짜 꼼꼼한 남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이제 이런 문제에는요, 사실 A, B, C라는 조건이 있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B라는 조건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2번을 X 표시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B가 틀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A랑 B는 맞았는데 C가 틀렸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거는 본인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고요. 이런 걸 해설지를 보통 잘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렇게 하고서 이 문제를 넘겨버렸을 때 이 문제가 재배치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100% 틀린 문제가 됩니다. 남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덤벙거리는 부분이 많고 문제를 본인 멋대로 푸는 경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이런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들.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다 걷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 되나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ABC라는 이 근거가 틀렸을 때 만약에 얘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옳게 고쳐주는 작업까지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본인이 혼자 연습을 할 때는. 근데 이거를 보통 혼자서 안 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랑 계속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고 과제에도 적용되도록 시킬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가 거의 이제 학창 시절 내내 습관이 박혀버린 부분이라서 바로 바뀌진 않을 건데 맡겨주시면 최대한 끝까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문학에는요 정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앞절이 오면은 뒷절은 따라가는 그런 정형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증거를 이용한 수능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을 전체적으로 다뤄주지 않는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요. 현대 문학에서 필요한 또한 고전 문학에서 필요한 전체의 어떤 문학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겁니다. 이거 1학년 때 배운 개념 혹은 1학년 때 배우지 않은 개념일지라도 아이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세팅을 해 놓을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하고 문학이 어머님들 아무래도 작품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독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시랄지 뭐 시나리오 소설 이런 것들은 같이 공통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시간이 문제예요, 어머님들. 이 당연히 문학의 감상법을 정통으로 해가지고 감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통적인 방식으로 정석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감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시험의 페인 요소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안에 이거를 다 못하면 결국에는 점수로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래서 정석적인 감상 플러스 시간적으로 타임 어택을 굉장히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느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빠질 건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은 통밥으로 굴리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건지까지 다 가르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조건이 3개 이상이 있죠? 그리고 또 어절, 음절, 그 다음에 뭐 단어의 제한 같은 부분의 조건이 조금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호, 뭐 맞춤법 띄어쓰기까지 굉장히 채점이 엄격하게 들어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준거도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외적 준거를 잘 안 읽어요. 보기에 키워드가 분명히 5개가 있는데 대충 3개 정도만 읽고 무작정 조금 풀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갖고 외적 준거 키워드 빠르게 추출해가지고 본인이 배웠던 이론에 적용해서 녹여내서 푸는 연습까지 같이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나오지만요. 모두 고르시오 문제도 나와요.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치 퀴즈들 어떤 정시를 조금 준비해서 내가 문학적인 감각이 조금 있어 언어 감각이 있어 하는 친구들에서 성실성도 같이 보는 그런 변별력을 지니고 있는 학교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싫긴 하지만 빈칸 채우기로 아이들 이제 내신 부분도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학기는 이제 독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머님들 1학기의 문학이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막 그렇게 갑자기 확 치달아 오르진 않았다면 2학기부터는 조금 긴장을 많이 하셔야 돼요. 2학기부터는 갑자기 3학년 모의고사를 막 가지고 오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많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어머님들 이거를
물론 1학기 때 문학이 급하죠. 문학이 너무 급해서 문학 공부만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 아이를 여름부터 막 비문학을 뭐 열심히 시킨다 이런 것도 다 이해하지만 여름부터 비문학 시켰는데 그 역량이 바로 늘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여름부터 비문학 시키실 거면요. 무조건 고3 거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래도 우리 아이가 욕심이 있어서 좀 미리부터 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어머님들은 그래도 주에 정말 너무너무 적어도 이거 적어도예요, 어머님들.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서 치여도 주 2회라도 비문학 모고를 꼭 아이가 봐줘야 돼요. 감각이 안 떨어지게끔.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적어도 하루에 한 지문씩은 좀 보게끔 하고 싶은데 이게 그래서 평소 꾸준한 고난도 하프 모의고사 훈련이 필수입니다. 내신 때, 2학기 때 이거 할 때 잠깐 보는 걸로는 사실 조금 늦거든요. 미리 훈련이 된 친구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유, 선생님, 우리 애는 비문학은 너무 쉽대요. 그거 고2 때 수준 말고 고3이 쉬우면 괜찮아요. 아이가 만약에 고3 거 비문학을 풀었을 때 아이가 되게 안정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없다 하면은 뭐 괜찮아요, 어머님들. 근데 그런 친구들 사실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하고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조금 공부가 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독서 관련해서요. 수능과 어휘, 문맥 대체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꾸준히 나와요. 이 단대국어 독서에서는. 그래서 개념서 관련되어져 있는 어휘랄지 이런 것들은 매주 테스트가 조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되게 특이한 거는 이 2학기 때부터는요. 내신형 문제를 아예 안 내세요. 다 수능형 문제로만 출제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외적 증거의 내용을 잘 추출을 해가지고요. 이론을 지금 적용을 해가고 풀어내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독서 관련 3점짜리 이제 문제들인데 수능에서 다 이제 이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는 방식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요. 저라면 내신 때 이제 1학기 때 시작할 때 이제 문학이 아무리 급해도 비문학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그런 역량을 끌어올려야 된다. 문학도 물론 문학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외부 작품이 적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등급을 맞으려면은 외부 작품을 결국 다 맞아줘야 되는 학교이잖아요. 이 학교는 1등급이 거의 100점 선상에서 이루어진 학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난도 하프 모의고사는 매주 주차별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1대1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들이 이런 1등급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수업 말씀드릴게요. 핑퐁 수업입니다.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질문 그때그때 계속 들어가질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중요한 점, 방금 했던 중요한 점 계속 물어보면서 학생의 개별 이름을 이제 그 명명을 하고 물어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조금 긴장하면서 들어가는 수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자 선지에 대한 근거 제대로 못 찾으면 사실 과제 제대로 해온 거 아니죠 어머님들 그래서 과제 다 걷어가가지고 제가 검사하고 아무래도 문자 발송하다 보니까 문자 발송 시간이 조금 늦어질 거예요 밤 11시 정도 뭐 혹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늦어지면 제가 아침으로 돌려서 발송할 거예요 어머님들 그 다음에 당일 복습의 원칙. 자, 단대보고 친구들 학교에서도 힘들죠. 학교에서도 힘들고 수업하고 집에 가면은 보통 이제 그 시간에 보통 밥 먹는 친구들도 많고 밥 먹고 나서는 어 그날 배웠던 걸 복습하는 친구들은 거의 적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배운 거 최대한 그날 다 소화시켜서 학원에서 소화시켜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머님들도 속 안 터지시고 아이들도 조금 덜 힘들게 학원에서 최대한 소화를 시켜서 미복습에 대응을 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단대부고는 서술형이 그렇게 복잡한 학교는 아닌데 아이들의 그 문장 호응 자체가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 문장 호응이랄지 특히 단대부고는 문장 형식을 주어져 놓고 거기다 이 키워드를 넣어야 되거나 뭐 어절 단위의 어떤 제약 같은 게 조금 많은 학교거든요. 그 제약 안에서 키워드를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을 계속 이루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어, 확
끌어잡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머님들이랑 힘을 보태갖고 아이를 책상 앞에 앉혀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막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좀 수업 시간에 엄청 웃긴 편이고요. 애들이랑 좀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최대한 끌고 가는 조금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끝까지 좀 흥미 잃지 않도록 저도 최대한 많이 돕는 그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후에도 있지만 평일 방과 후에 편하게 들려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같이 연결해 올 겁니다. 출결 상황,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과제 수행 어떻게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오답 제대로 했는지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의 특이사항 같은 거 문자로 다 발송될 거고요. 단톡방을 항상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아이들 이제 자료 필요한 것들 패드로 특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자료 그때그때 단톡방에 싸주고 공지도 단톡방에 다 하거든요. 자료가 그 뭐 숙제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부교재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필기 다 반영해서 주적 교재로 만드는데 이 범위가 제일 늦게 나오는 학교인 것 같아요. 단대부고가. 하고 범위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쪽교재로 조금 나가다가 범위 딱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2차 교재로 완벽하게 범위 딱 컬러로 제작해가지고 요때 줄 것 같아요. 1차 교재는 쪽교재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2차 교재 때 컬러로 전체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차 교재는 이제 아이들이 100% 필기를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필기 다시 한번 연결해가지고 핸드북 형태로 조금 요약본으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보자 단대보고 최다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줬던 워크북에서 아이들 오답 많이 났던 거 헷갈릴 법한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추려가지고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또한 단대보고 파이널 모의고사 2회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오답 부분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데일리 20문제 정도 풀 수 있도록 과제는 나가게 될 거예요.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는 지금 국어 말고 다른 과목은 수강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필요한 학생들은 문제는 더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플러스 고난도 하프 모의고사가 필수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에서에 대한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어머님들. 저희 얘는 지금은 조금 문학에 힘을 쏟고 싶어요. 비문학은 워낙 강한 친구예요 하는 친구들은 비율을 조정해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바는 고2 초창기부터 50대 50으로 쭉 가져가시는 게 앞으로 고3의 문턱에서도 조금 더 대비가 편하게 되실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개별적으로 다 같이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비문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는 첨삭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여기서 보실 부분은요. 다른 부분은 다 설명드렸고 복습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매주 찍고 있기 때문에 매주 링크가 올라갈 거거든요. 유튜브 링크가. 그거 보고 이제 아이가 복습하고 싶을 때 충분히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제 업무폰으로 질문하게 되면 제가 하루 이내에는 보통 답변하거든요. 하루 이내에 답변할 수 있을 때 수업이 아닌 시간에 다 답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술형 첨삭 예시예요. 보시면 이렇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건에 맞춰서 아이들이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첨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이 질문이고 오른쪽이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답도 새벽에도 상관없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말해놔요. 왜냐면 애들이 새벽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새벽에 그냥 보내나 내가 아침에 알아서 보고서 답변할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구애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본인이 하다가 궁금할 때 생각날 때 안 보내놓으면 애들이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첨삭 예시예요. 아이들이 비문학을 눈으로 읽어서 손을 못 댈 때가 있어요. 이제 고3 비문학 정도 되면은요. 이게 눈으로만 읽어서는 문장이 도통 뭔 내용인지 아예 안 읽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무작정 계속 읽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들. 이게 요약을 하면서 사고를 같이 증진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독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독해 플러스 사고거든요, 어머님들. 갖고 독해력과 사고력을 처음에는 같이 증진을 시켜야 돼가지고 이런 부분의 훈련이 처음에는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눈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 갖고 초창기에만 제가 이런 부분을 같이 도와줄 겁니다. 자, 수업 후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대부고는 수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 6+1으로 진행이 됩니다. 직보 시간 같은 경우에도 단대부고 최대한 아이들 학교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밥 먹고 바로 와서 공부해서 보내도록 웬만하면 시간 배정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이렇게 해서 저한테 또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친구들이 저랑 또 재밌게 공부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 2학년으로 올라온 우리 친구들도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재밌는 수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을 가지고 올 거고요. 어머님들한테도 또 같이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책상에 끌고 와서 좀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겨주세요.